탄핵 사유다. 그러니까. 왜 탄핵 사유가 되냐.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공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입법부로 와가지고 공포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손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위헌적인 저는 사유라고 봐요. 탄핵 사유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어제 대한민국 국가 정상위 선대위를 출범시켰고요. 주요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한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반면에 국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양당의 선거 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정청래 대표의 말 맞다나 내란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고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7,800을 가고 있어요. 지금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어요. 네, 그 8,000을 돌파할 기세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참 저는 건강한 나라라고 봅니다. 내란이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코스피가 8,000을 향해서 가고 있고 비정상적인 내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뭐 지금 반도체는 수출 호황을 겪고 있고 정말 나라가 정상화되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만 찍겠네요. 네, 저는 만 찍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아서. 진짜. 네, 요즘에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벼락거지가 돼버렸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저는 그대로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내란 종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자신들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호소력이 있겠지만은, 선거라는 것은 콘크리트인 35대 35를 놔두고 나중에 중간에 있는 20, 30%의 어찌 보면 유동적인 어떤 중도층을 잡는 표심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중도층에서 지금의 어떤 코스피 지수라든지 경제 상황을 보고 물론 저는 코스피는 높지만 저 개인적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내수 경기가 하나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수 경제에 대한 문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민주당에서만 계속 내란 종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란 중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같은 진보 진영의 어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외쳤던 게 뭡니까? 어떤 개혁의 새빙선이 되겠다. 진보 진영의 새빙선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조금은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젠다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조국 대표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평택을 출마와 관련해서 내란 종식 이후에 정치권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국회로 돌아가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아직 내란이 끝났다고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 조금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대표는 오히려 내란 종식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내란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놈의 내란은 도대체 사골국물인지 이제는 끓여도 맑은 국물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내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법 판단의 영역을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다 2심, 항소심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묻는 것이고 지금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15년 형이 2심형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또 가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듯이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되는 것이고 그 책임도 묻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책임, 지난 대선으로 다 증명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8에서 49% 정도의 어떠한 득표율. 김문수 후보가 41%.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한 8%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요? 내란에 대한 판단은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내란에 대한 사골국물 우려먹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들 글쎄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 그리고 거대 여당으로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불안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조금 뭐 불리한 일이 생기면 앞으로 씩씩하게 잘 나가다가도 우리 어린이들 8세 여아들 네. 씩씩하게 나가다가도 약간 겁났거나 불리하면 엄마 하고 뒤돌아가잖아요. 네. 뭔가 오빠 조작기소 논란들 때문에 네. 내란 하고 뒤돌아간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저는 여당 야당의 가장 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판 많이 하세요. 여당이 뭐 항상 야당 같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 여당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국민의힘이 여당 같다. 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됐으면 야당스러운 어떤 조금, 포지션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싸울 줄 알고 영리하게 싸워서 정권, 뭐, 국민의힘이 뭐, 수권 정당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다 그러네. 집권을 많이 해봤던 아니, 정당이고, 그런데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지금 프레임으로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선거 전에 미국이나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여당 대표는 오히려 야당 대표처럼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여당이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떤 말을 표현을 해줘야 한다. 국정 안정성을 기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만 하면 야당 대표와 어떤 야당 의원으로서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뭐 부지부식간에 잠재의식에 있는 것 같은 게 이번에 개소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여당으로서 그러니까. 옛날 제일 야당이 할 때 기억이 그러니까 뭐 제가 말실 보니까 속에서. 항상 저도 이제 뭐 그런 데서 얘기를 뭐 차관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분들은 DNA는 야당인가 보다. 국민의힘은 야당인데 이분들의 DNA는 여당 DNA가 있나 보다. 뜨뜻한 데가 좋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리저리 여론이 그닥 그 조작기소 특검법안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사실 공소 취소 모른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라는 발언을 실수로 한 번을 한 것도 아니라 연달아 2번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이 박성준 의원의 발언은 아마 박성준 의원 개인사의 어떤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역대급으로 남을 만한 망언이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 주제를 다 떠나서 그 논의의 어떤 테마를 다 떠나서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태도 자체가. 그것도 아니고 비웃으면서 약간 비웃음을 가져가면서 표정이 그렇게 돼요. 표정까지 보면 아니 그거 뭐 가서 한번 물어봐라. 뭐 누가 알겠냐. 야 지나간 사람 9명 8명은 공소치료라는 단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얼마나 국민들을 그 본인은 뭐 얼마나 그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고 마치 뭐 조선시대 때라면 뭐 무진행이 백성들이 뭘 알겠냐. 내가 대가문이나 내가 정승이니까 내가 알지. 너희가 내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까지 해줘야 돼? 그냥 내가 하라면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뭘 자세한 설명까지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분이 얼마나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뭐, 요즘은 참 권위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 어차피 국민들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와 달리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사법 뉴델리에서 한 여론조사이기는 한데요. 의뢰한 사법 내란이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조작기소에 대한 정황이 하나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국조특위를 통해서 뭐가 조작됐다는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아직도 모르겠고 누군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이 말을 바꿔치기 했다.
위례를 윗사람이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미 재판 단계에서 판단이 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따지면 기존에 안 나왔던 내용이라는 것은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현 검사 간의 녹취예요. 그건 이제 기존에 뭐 어떤 법원에서라든지 이런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근데 서민석 변호사 전체 공개한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도 전체 공개 안 하고 있어요. 녹취록에 대해서. 그러네요. 네. 그 이후 공개가 없네요. 공채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안 됐습니다. 이런. 공채 떨어진 이후에 지금 뭐가 없어요. 그분은 배신감이 상당하겠네요. 그것까지 깠는데, 3년 전 것까지 깠는데. 글쎄요, 배신감 안 느끼실 수도 있죠. 또 알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디에 자리에 이분 다음 행보를 보면 알겠죠. 이재명 대통령 확실하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통해서도 어떤 누구의 말이 맞냐. 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검사의 회유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박상현 검사의 말은, 아니,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작 기소의 정황이 드러났다? 모르겠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판사들이 들었을 때와 어떤 법적으로 이게 해석되는 부분은 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 주장은 이거예요. 민주당 인사들 중. 조작 기소가 어쨌든 검사가 말을 몇 가지 꾸며내서 사실과 다른 말을 기재해서 기소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럼 특검이 필요하다. 그럼 이쪽 주장은 그럼 공소 취소 조항을 왜 넣느냐? 아니 공소취소가 주는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네. 공소 취소 모임부터 발족을 했었잖아요. 의원들 모임. 근데 그게 이제 당 공식 기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명 탈퇴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었잖아요. 당 공식 기구로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조특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국조특위 제일 처음 됐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 공소취소를 위한 국조특위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의 목적은 공소취소에 있지 않다. 진실이다.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민주당 제가 어떤 의원인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과정에서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검찰에서 스스로 어떤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게 곧 공소 취소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특검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 검찰에서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리고 그 검사가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럼 변호사로 바꿔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공소 유지 변호사라는 걸 넣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 법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엄청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은 엄청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그냥 대충 만든 법이 아니에요. 엉성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 안 듣는 사람이 없게끔. 그러니까 모든 예외적인 경우라든지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공소 취소로 못 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장치를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무슨 공소 취소를 안 해? 공소 취소는 나중에 공소 유지 말만 바꿨죠. 그것도 공소 취소라는 거 말이 들어가면 이거 바로 불 붙을 게 뻔하니까 돌려서 하는 거죠. 그 유지에는 취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냐면 왜 강아지들 동물병원에 주사 맞추러 갈 때 아니야 산책 가는 거야 자 여기 산책 가는 거야 간식 하나 주고 여기까지만 오면 돼. 네. 국민이 지금 그렇게 합니까? 네. 아니 맞아요. 개돼지 취급하고 있으니까 박성준 의원 말 맞다나 공소 취소도 모르는 무지랭이 국민들이 8-9명 된다는데 참. 저는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 최근에 이 발언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하고 어떤 한 일주일, 2주일 가는 상간에 특히 TK, PK 지역에서의 모든 지표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지표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번 선거에 영향을 크게 끼쳤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선거가 앞으로도 한 3-4주 정도 길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까?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을 복귀하는 시간이 왔었을 때 박성준 의원의 이 발언은 굉장히 민주당의 실패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원인으로 1번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백서에. 백서에 올라갈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이 와중에 우리 정치대학 백서에 올릴 만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강하영 님이 보내주셨네요. 조각미남 설주.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조작입니다. 이것이 조작입니다. 네, 조각이라는 건 조작입니다. 아, 센스 감사합니다. 정말. 예. 아, 잠깐 너무다. 이 와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누구냐면 방영철 부회장님이에요. 이분도 고발이 됐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저를 네. 안 불러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됐었으면 저도 고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원하지 않는 답이 위증으로. 나오면 고발인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처벌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예, 귀찮으니까. 또 뭐 고발이 되면 경찰서를 가야 되잖아요. 경찰분들은 항상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대항해 시대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유준 변호사님 팬인가 봐요. 2,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 본 것 같아요, 아이디.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모래 팬이시군요. 아, 근데 이제 방영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게 본인이 나 위증죄 처벌받는 거 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진술 안 하겠다고 한 거. 굳이 옆에서 그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그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고 네. 했더니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 이거는 사실 좀 보복성 아니, 고발이 근데 진짜 무겁지 아니에요? 진짜 예. 나쁜 게 뭐냐면. 예. 근데 무거워서 이거 피해가려고 또 당 이름으로 고발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전 무고죄 이거 바꿔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무고에 대한 그걸 못 물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몰랐네요. 그래서 당에서 예. 뭐 저도 예전에 민주당 있을 때 고발장 많이 써서 냈지만은 이걸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당 이름으로 합니다. 당 이름으로. 그러면 나중에 무고에 대한 책임을 못 물어요. 이건 인권 탄압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걸 예. 좀 진짜 이걸 입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뭐 그 방영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말을 바꾸잖아요. 그럼 자신의 재판에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기소가 되는 거예요. 이증으로. 완전히 사면 초과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재판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재판에서 진술했던 거 그대로 한 거고. 만약에 그러면 진술 바꾸면, 그럼 검찰에서, 그럼 또 민주당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과거에 했던 법원에서 했던 말 다 전부 다 위증이었네. 그럼 지금 검찰이 고발 안 해요? 그거 다 위증으로 또 기소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여기 나온 사람 위증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도 곤란하겠네요. 그럼 방영철 회장을 기소할 것이냐?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본인이 징계당하거나 변호사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법 왜곡죄죠. 법 왜곡죄다. 네, 그러면 법 왜곡죄죠. 그 특검 검사는 법 왜곡죄예요. 그렇게 기소하게 되면. 법이 뭐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난장판이 됐네요. 네. 대통령의 의지 무엇이냐? 시기와 절차를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의중을 정무수석을 통해서 내비쳤습니다. 무슨 뜻인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건 분명히 반드시 해라. 근데 이제 시기와 절차는 본인들도 깜짝 놀란 거죠. 이게 4월 30일 날 금요일에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 정무수석을 통해서 얘기를 나온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말 사이에, 토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아마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청와대는 수시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거 심각한데 갑자기 이게 굉장히 확산이, 그러니까 특히나 TK, PK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저는 월요일 날 급하게 내놨다 생각하거든요. 아마 반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역풍이 조짐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밀어붙였을 민주당은.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근데 시기와 절차만 이야기를 삼았어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거기다 더해서 원내대표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그거 영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서로 이 부분은 얘기가 됐다고 봐요. 특히나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얹겠다. 지금 시기와 절차만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용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공소 취소하겠다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내용도 내가 포함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내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의 의중은 공소 취소의 의중이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SNS에도 뜬금없는 무슨 뭐 본인이 뭐 사법살인을 당했네, 명예살인을 당했네. 계속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거 본인의 재판과 관련한 얘기들을. 저는 그 사법, 3대 살인이 뭐였죠? 명예살인, 사법살인, 장에 하나가 또 뭐였지? 그 다음에. 진짜 실제로 테러, 이제 예. 흉기, 테러살인. 근데 그 테러 배우를 밝히겠다고 뭐 수사도 수차례 했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밝혀낸 건 그냥 그분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뭐 어떤 뭐 본인 생각 따는 대통령 본인 생각만 따나 무슨 보수 진영이 보낸 뭐 자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이 뭐 그냥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조직적으로 무슨 뭐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느니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운. 네, 이제 당연히 그 테러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칼이 여기 와서 직접 그 닿는. 당연히 제가 그건 정치권에서 그 당시에 그 일이 발생했었을 때 모두 다 비판하고 모두 다 걱정을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거와 언론 살인, 그 다음에 그 사법 살인까지 다 동급에 넣은 걸 보니까 재판 때문에 결국 자신이 영호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공포였나 봐요. 뭐 누구보다도 세상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본인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네. 한때는 뭐 검사 사칭도 하셨었고 그럴 정도로 본인이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아이고, 검사 사칭하는 사람 옆에 서 있었을 뿐이다라는 게 이분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걸로 해서 벌금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확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너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있다. 아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뭐 대장동 사건을 관여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쌍방울 사건만 관련해서도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검찰의 기소도 허점이 많아요. 직접 증거가 없어요. 김성태 씨가 밝혔듯이 둘이 공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어요. 물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뭐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성태 회장이랑 전화 통화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 통해서였으니까. 그거 바꿔줘가지고 예. 한 사실은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뭐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인단 같이 그 유명한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뭐 본인의 생각이 그런가 어쩐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국정을 하는데 온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저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의 우선순위가 죄지우기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지금 이 걱정이 좀 되는데 한동훈 부산 북갑 후보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정말 할 경우에는 이것은 탄핵 사유다.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왜 탄핵 사유가 되냐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 법안에 최종적으로 그 공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입법부로 와가지고 그 공포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특검법이 희한하게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연장자 순으로 되게끔 또 돼 있어요. 네? 이 법이 그래요. 이 법에 진짜 웃긴 법인데, 각 당,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다 추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3명, 예를 들어서 추천이 3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추천자 중에 최연장자인 특검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임명을 거부시킨다는 거예요? 법안을 거부시킨다는 거예요? 임명을 거부했을 때. 그렇죠. 법안은 이제 거부시킬 수 있는 거죠. 임명을 거부했었을 예. 때 특검이 연장자 순으로 정해지게끔 간주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조국혁신당이건
이제 나이 많은 법조인을 서로. 찾아야죠. 이제 나이 많은 법조인. 우리 여성원 변호사님. 저 추천드립니다. 아니, 최소한 90 넘어야 돼요. 그 정도. 최소한 90 넘어야 돼요. 어쩔 줄 모르니까. 누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 데려올지 모르니까 90 넘겨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연장자순으로 되니까 여기냐면 대통령이 임명 거부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임명한 거 아니야.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와, 그럼 사법시험 기수 한 3기 정도를 찾으셔야 아니, 뭐 되겠는데. 누군가 있으시겠죠. 네. 뭐 휠체어에 앉아서 오시든, 뭐 어디, 뭐 진짜 뭐 이 병상 침대에 누워서 오시든, 임명만 돼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협양하는 대로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네. 손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위헌적인 저는 사유라고 봐요. 탄핵 사유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어떤 공소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탄핵 사유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탄핵이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이 지금 중도 측 서구력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예.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정치권에 언제부턴가 너무 쉽게 얘기가 돼버린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차피 부산 북구에서 네. 극우는 박민식 후보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마케팅 삼아야 될 대상들이 중도와 중우인데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요. 글쎄요. 저는 예. 그렇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환호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실 것이다. 오히려 강성 보수일수록 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의 정부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판단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3대 특검이 남은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출범한 제2차 종합특검이 90일 중에서 70일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놀랍네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죠. 당연히 할 게 없죠. 예. 이번 특검에서도 성과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뭐 얼마 전에 저는 보도 JTBC였나요? 무슨 뭐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연평도에 가봤더니 무슨 500명의 구금시설이 지하시설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두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뜬구름 잡는 얘기에 대한 검증을 하러 갔더라고요. 특검이. 헬기까지 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인과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시설이 있다고 한들 그게 어떤 구금시설로 쓰이려고 했다든지 그런 거 실행이라든지 어떤 착수가 없잖아요. 실행의 착수가 우리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실행의 착수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AB나 음모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사시설을 그것도 최전방에 있는 군사시설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다 공개해버린다고? 저는 되게 그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네요. 네. 아니 네. 그럼 혐의가 완전히 입증이 됐을 때 그것도 재판 단계에서나 이런 비밀스러운 어떤 문건을 공개를 하는 것이지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혐의가 없다고 봐요. 예, 더 나올 것이 없다라고 네. 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특검이다.